집도 없고 비싼 차도 없지만 나는 부자다. 응?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지? 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책방입니다. 오늘은 증권가 금융가에서 회계사를 가르치는 회계사로 유명한 사경인 회계사가 쓴 책 진짜 부자, 가짜 부자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프롤로그부터 안 읽을 수가 없게 만든 책인데요. 프롤로그 앞부분을 살짝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처가와 가까운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 타고 다니는 차는 생산된 지 10년도 더 된 국산 승용차다. 중고 시세를 조회해보니 300만원 내외다. 이렇게 집도 없고 비싼 차도 없지만 나는 부자다.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내 기준에서 나는 부자라고 생각한다. 내 소득은 3, 4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경제적으로 한창 때인 40대 중반에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아마도 대개는 큰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3, 4년 전에는 부자가 아니었고 오히려 지금 부자다. 내가 세운 부자 방정식의 계산 결과가 내가 부자가 됐음을 알려주고 있다. 여러분은 프롤로그에 쓰여진 저자의 말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비싼 차는 그렇다 치더라도 집도 없는데 부자라고 하니까요. 부자 방정식의 계산 결과가 부자를 나타낸다니 그럼 대체 부자 방정식이 무엇일까요? 책에는 부자 방정식이 총 3개가 나오는데 마지막 방정식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 방정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시스템 수익이 생계 비용보다 커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스템 수익이란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소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들어오는 자동 수익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넘어서게 되면 부자라는 것이죠.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 부자라는 것입니다. 10억 원 혹은 20억 원의 순자산이 있으면 부자라고 하는 것과 같이 부자의 기준이 금액적인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 부자라는 것입니다. 부자의 기준을 재산액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는 것과 같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또 목표가 높아지고 달아나는 목표를 끝없이 뒤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부자의 자유이지 부자의 재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스템 수익을 만들어야 할까요? 저자가 말하는 시스템 수익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 임대 수익. 두 번째, 국내외 주식 배당주 투자. 세 번째, 콘텐츠 생산. 그런데 저자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조언할 입장이 못 된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전적으로 주식에만 의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현재 2권의 책을 출판하여서 거기서 나오는 인세란 온라인 강의와 사경인 TV라는 유튜브로 시스템 수익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식이 나오는데 수입의 20%를 모아 6%의 수익률에 시스템 자산에 투자한다면 28살부터 직장생활 한 경우 55세에 부자로 은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를 벌든 상관없이 저자가 정한 기준 시스템 수익이 생계 비용을 넘어 굳이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자의 의미로 27년 후면 부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저자가 회계사이기 때문에 숫자로 다소 어렵게 설명하는 점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 매달 자기 수입의 20%를 모아서 매년 6%의 복리로 투자하고 그렇게 27년 뒤에 모인 돈으로 연 6%의 수익을 낼 경우 그 연 6%의 수익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7년이 너무 길다고 생각되면 매달 투자 비율을 높이라고 합니다. 특히 부양가족 없는 싱글이거나 자녀 없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수입의 50%까지 모아 투자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더라도 30% 이상 모아서 투자하여 부자 되는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라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눈길을 끄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직장 선배가 해주던 얘기를 공유하고 싶다. 회계법인에 같이 근무하던 선배였는데 자녀가 둘이었다. 아이들 교육에 대해 얘기가 나왔는데 자기는 아이들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아이들을 자기처럼 회계사가 될 수준으로 공부시키려면
어느 정도 사교육비를 들여야 하는지 계산해 봤는데 자녀 한 명당 집 한 채 값은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고 했다. 아이 공부를 위해서 집 한 채는 투자해야 하는데 입장을 바꿔서 거꾸로 생각해 봤다고 한다. 부모님이 나한테 회계사가 되도록 공부시켜준 게 좋았을까? 아니면 그냥 집을 한 채 사주는 게 좋았을까? 회계사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사려면 10년이 넘게 걸린다.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았을 때의 얘기다. 현실적으로는 15년 이상 근무해야 겨우 집 한 채 사게 된다. 집 없이 시작하는 회계사와 집을 가진 채 시작하는 일반 직장인 중 누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까 생각해봤더니 후자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두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 대신 집 한 채씩 사줄 테니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했단다. 충분히 수긍이 됐다. 나 역시 두 아이를 명문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사교육 시장에 보낼 생각은 별로 없다. 전혀 없다라고 쓰고 싶지만 누가 그러더라. 인생 확신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건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이 되기 위한 교육이 아니다. 정말로 가르치고 싶은 건 시스템 수익을 만드는 방법이다. 고소득 노예 생활을 하는 전문직이었던 내가 시스템 수익을 갖춘 다음에야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됐으니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아이들 사교육에 쓸 돈이면 그 돈으로 아이를 위한 시스템 자산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널 위한 시스템 수익을 만들어뒀으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스스로 찾아라. 그게 무엇이든 응원하마. 시스템 수익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걸 구축해준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은 다 했다고 본다. 저자는 이렇게 시스템 수익에 대해 강조합니다. 저 역시 시스템 수익의 중요성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미 이런 시스템 수익은 다른 책에서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이라든지 패시브 인컴, 수동적 소득으로 표현되었을 만큼 자기계발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진짜 부자, 가짜 부자입니다.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자산이 많더라도 시스템 수익이 구축되지 않았다면 진짜 부자가 아닌 가짜 부자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 같은 해석에는 동의합니다. 지금 저도 어느 정도 자산을 쌓았지만 아직 시스템 수익이 구축되지 않아서 가짜 부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해석에 의문을 갖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은 시스템 수익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300만원의 수입이 들어오고 매달 200만원가량의 생활비가 지출됩니다. 저자의 부자 방정식인 생계비용보다 시스템 수익이 많은 것이니 A는 진짜 부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A는 저자처럼 내 집 없이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A를 부자로 볼 수 있을까요? 전세 만기 시 만약 5천만원 전세값이 올랐다면 그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시스템 자산에서 일부를 떼와서 5천만원을 만들거나 그 금액을 대출로 끌어온다면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은 생계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식주의 기본 중에 하나인 주에 해당하는 주거가 불안정한데 단순히 시스템 수익이 많다는 이유로 부자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돈의 속성에서 김승호 회장이 본인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부자의 기준 3가지를 말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중 첫째가 융자가 없는 본인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입니다. 둘째와 셋째는 각각 540만원 상당의 비근로소득과 더 벌지 않아도 된다는 욕망 억제 소유자입니다. 김승호 회장도 이 책의 시스템 수익과 동일한 의미로 비근로소득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지만 주거의 안정성도 부자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부자의 기준이 개개인이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보편 일률적인 기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자가 본인 소유의 집도 없는 주거의 불안정 속에서 시스템 수익으로 얼마나 버는지 구체적인 언급 없이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를 정의하고 본인은 시스템 수익이 더 많다는 이유 하나로 본인을 진짜 부자라고 말하며 이 책을 써내려 간 것에 대해서는 독자의 입장에서 책의 진실성과 완성도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의 관점에서 보는 부와 자산의 정의 등을 설명하는 점과 시스템 수익에 대해 산술적으로 표현하여 설명한 점은 이 책이 다른 재테크 서적과의 차별성을 갖는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다면 책에 대해 호불호가 나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사경인 회계사의 두 번째 책 진짜 부자, 가짜 부자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